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진행하고요. 2020년 12월 1일입니다. 2020년이 마지막 달이네요, 벌써. 에이브 이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참 역사에 기록될 해인 것 같아요. 2020년 하면 모두에게, 저뿐만 아니라 모두한테 참 굉장히 인상적인 해가 아닐까 싶은데, 정말 파란만장한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변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너무나 큰 변화를 우리 겪고 있고요. 참 그런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정말 이 파란만장한 상황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이 변신과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 그랜드이글 리더님들한테 진심으로 존경과 응원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이 자리에 이 아메이라는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혹은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알아보고자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도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희망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이라고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2017년 12월 5일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딱 3년이 된 거예요. 12월 5일이었으니까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닷새 뒤면 만 3년이 되는데요. 이게 처음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 어떠세요? 3년 정도면은 얼마 안 된 기간이죠. 사실은 얼마 안 된 기간입니다. 3년이면 정말 얼마 안 된 기간이고, 제가 사실 사업 설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창피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한 게, 사실은 5년, 10년, 우리 박 사장님처럼 22년째 이렇게, 23년 이렇게 사업을 해온 분들이 이렇게 관록도 쌓이고 보석빈을 성취한 어떤 성취 경험들이 돼야 전달할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핀으로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이고, 이제 3년 남짓 이렇게 사업을 한 사업자가 이 OM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 좀 이렇게 민망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해서 큰 어떤 핀을 성취하고 큰 소득을, 지금 인쇄소득을 만들어 이제 완성하신 분들 이야기도 좋겠지만, 저처럼 초기 사업을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와서 한창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3년 정도 된 사업자들의 말씀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죠. 내가 큰 성공은 못 거둬도 3년 정도면 요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들어주신다면 우리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처음에 바로 2018년 10월에 SP를 했고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스폰서님이 그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 줄거리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사업을 알아보고 시작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줄거리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월 1일 SP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년 3월 1일 PT를 하고 연결해서 9월 달에 파운더스 PT를 마감하죠. 그러니까 12개월 회기 시작하고 1년 동안 쭉 연결해서 파운더스 PT를 했습니다. 그래서 PT 세미나 갔고요. 그 다음에 그해 11월에, 작년 11월에 시너스트 보상여행을 갔었죠. 제가 되게 행운이었다고 느끼는 게, 시너스트 자체 보상여행을 제가 마지막으로 간 거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는 한국아메이에서 본사에서 파운더스 PT 이상 제주도 2박 3일 여행 프로모션이 나오면서 시너스트 여행이 없어졌죠. 근데 참 이 여행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두바이 여행 점수를 못 채워서 Q8 그걸로 이제 시너스트에서 보내준 여행을 갔는데,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여행이랑 같이 가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음원으로 듣던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옆에 다니고 같이 버스 타고 같이 사진 찍고 같이 맥주 마시고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가서 이렇게 목소리는 아는데 얼굴은 몰랐던 리더님들도 보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늄 세미나도 저는 워커힐에서 제가 마지막 한 기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커힐에서 한 플래티늄 세미나 2박 3일. 저희 다녀와서 워커힐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참 그런 걸 보면 좀 운 좋게 그런 어떤 보상을 좀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올 9월 달에 파운더스 PT를 또 다시 그대로 한 사이클을 더 달성을 했고요. 이제 똑같이 뭐 2019년 9월에 달성한 거랑 올해 달성한 거랑 똑같이 파운더스 PT로 핀이 같긴 한데 여행 점수는 좀 넉넉하게 마감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루비가 될 정도로 지금 이제 뭐 루비 지난달에 완성을 해서 지금 2년, 3년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저희 결혼식 사진입니다. 1997년이니까 23년 전이네요. 어떻게 좋아 보이십니까?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무슨 독립운동가 컨셉이냐고 놀리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좀 특이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특이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이렇게 전통 혼례를 하겠다거나 뭐 이런 어떤 뭐 결혼식에 대한 뭐 또 확고한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진 보면 눈치를 채실 텐데 대충 눈치 빠른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 인상 쓴 사람들 표정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결혼식에 온 사람 표정 같지 않게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초저예산 결혼식을 했어요. 아주 그 결혼식 비용을 안 들이느라고, 그러니까 없어서 안 들인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게 저희 학교 제가 졸업한 대학 그 계단 강의실에서 결혼식을 했고요. 그다음 저희 입고 있는 이 한복은 인근 그 한복점에서 두 벌에 합해서 10만 원에 그때 렌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뭐 전속 사진가 없고 그냥 선배들 친척들이 이렇게 그냥 찍어준 스냅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촬영 장소도 이게 실내에서 뭐 조명도 없고 마땅치 않으니까 사람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야외에서 뭐 계단 이렇게 있는 야외에서 햇빛을 받는 각도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들 미간을 찌푸리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초저예산 결혼식을 했는데요. 돌이켜보면 진짜 참 가난했구나 하는 것과 정말 무모하고 용감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가난한 두 청년이 용감하게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낳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요.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야 좀 아름다운 동화가 되는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정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구한 먹고사니즘, 장구한 먹고사니즘 시간과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죠. 나중에 체득한 사실인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뭐 이런 예상의 돌발 상황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변수가 아니라 이 상수더라고요, 상수. 이게 누구한테나 뭐 올 수밖에 없는 상수라는 걸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사인을 한 2017년 12월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진퇴양난.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살아보자고 가족들이 이제 귀촌을 하고 경기도 가평이라는 산골 마을로 귀촌을 하고 5년 정도가 지났을 텐데요. 이게 제가 이제 수입은 자꾸 줄고 수입과 지출이 역전된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뭐 이런 막막한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죠. 몇 년간. 그리고 이제 나이는 이미 50대에 접어들었고 하는 일은 쇠락해져 가고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는 자꾸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쌓여가는데 이거를 끊어낼 방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저는 뭐 돈이 다가 아니다. 뭐 행복은 경제적인 것과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아시다시피 아는 분들 아시지만 제가 미술을 전공하고 지금은 미대를 가겠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가 되고 싶었던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때 그 암울한 몇 해를 겪으면서 그 진하게 깨달은 게 그겁니다. 경제적인 것과 행복에 비례하진 않는데 그 모든 불안과 불행의 씨앗이 돈에서 출발한다는 것, 돈에서 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우리 열심히 사는 엔드 파트너가 영란 리더가 아미 미팅장에 가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해 가을에. 그래서 저는 사실 집에 원래 이제 뭐 웍도 있었고 뭐 인덕션도 있었고 늘 요리도 웍으로 해 먹었고 뭐 세제 샴푸 이런 건 다 쓰고 있었어요. 영양제 빼고는 다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업으로 하겠다니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저는 물건을 쓰고 있는데 뭘 저걸 갖고 또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지나고 보면 참 신기한 게 그거를 이게 사업이 된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했을까? 오랫동안 제품을 썼는데 그리고 그걸 전해주는 집사람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한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게 사업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궁금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게 아내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제 아니라고 만류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노래 가사처럼. 이 사람은 아무리 말려도 기어이 할 거다. 우리 엔드 파트너를 제가 아니까 20년간 같이 살면서 체득한 게 그거죠. 하겠다고 하면 한다. 못 말린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난하고 무모하고 용감했다고 저희 신혼이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도 그럴 것이 양쪽에 부모님이 다 안 계세요. 저희 양가 그러니까 이영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제 우리 둘째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양가 어디 아이들 키우면서 잠시 맡겨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영란 리더가 사실 82년생 김지영보다 딱 띠동갑 언니인데 12년 앞서서 혹독한 독박 육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영란 리더가 아이들 크는 과정에서 온전하게 전업주부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전업주부로 지내면서도 지나고 보니까 가만히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도모하고 작업하고 하여간 성당 일하고 막 바쁘게 지내면서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하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어렴풋이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은 한다. 그러니까 저 사업을 해보겠다는데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뭘 하겠다는 건지 이제 알아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사업 설명을 듣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 설명을 들었던 게 뭐죠? 이름이 갑자기 중국어 학원 하던 리더님이었는데 트리플 다이아몬드 비염하고 팔자 고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 사장님 파트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음원으로 들었어요. 차 안에서. 아, 맞다. 이준호 리더님. 네, 이준호 리더님 음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날 밤인가, 그 다음날인가, 이제, 이영란 리더가 저한테 이제 수익 구조를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죠. 궁금했죠, 사실은. 궁금했는데, 저는 이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먼저 물어보면은 막 달려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면서, 설명해봐. 이러고 들었죠. 근데, 이 표를 먼저 딱 보여줘요. 이 표를 보여주면서 이만큼 포인트를 받으면 캐시백을 요만큼씩 해준다는 거예요. 20만 포인트면 3%를 주기 시작해서 1000만 포인트가 끝이라는 거죠. 1000만 포인트가 되면 21% 최고 구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니 그러면 1000만 원이 1500만이라면서 그걸 어떻게 한 달에 다 쓰냐고. 제가 그랬죠. 아니 자석료보다 심하네 이거는. 그랬더니 이 자석료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옛날에 재팬라이프에서 자석료 막 300만 원짜리 자석료 사느라고 막 대학생들이 용돈과 가산을 탕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혼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룹 포인트를 인정해 준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이었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맨 먼저 보여준 개념이 이거였습니다. 맨 먼저
그래서 그룹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혼자 안 쓰고 언니하고 동생한테 이렇게 같이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명이 같이 쓰면은 60만 포인트인데 60만 포인트의 그룹 포인트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60만 포인트면은 66에 36, 3만 6천 원이면 3만 6천 포인트를 이렇게 셋이 나눠 갖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회원가입을 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래요. 영희로부터 발생한 캐시백은 20만이니까 6천 핍이고 영수로부터 발생한 캐시백도 20만 핍이고요. 자기로부터 발생한 거는 60만이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발생한 거는 3만 6천 원이 돼서 영수과 영희 거를 제하고 나면 자기는 2만 4천 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커봐라. 그룹 한 대 준다면서 결국은 윗사람이 다 가는 거네. 3만 6천 원 같이 나는 공정하게 안 갖고 왜 당신만 2만 4천 원이고 나머지는 6천 원씩 줘? 그랬더니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윗사람에게 가는다는 말에 발끈하면서 이 사업을 소개한 스폰서를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그래요. 요건 제가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연결했던 스폰서가 공교롭게 다 영입니다. 영미, 영란, 영수, 영이 이런데 이제 이 사업을 처음에 뭐 다 전달했던 스폰서가 똑같이 20만 PB를 썼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고 저한테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영미는 80만인데 4만 8천 원인데 3만 6천 원을 빼주니까 12,000원이 남아요. 이제 갑자기 여기서 제가 좀 이상하다? 윗사람이 더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제가 공격할 거리가 생기는데 윗사람이 더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반밖에 안 되지? 했더니 영란 리더가 다 그럽니다. 회심의 미소를 얹고 난 두 사람한테 전달했고 언니랑 동생한테 두 사람한테 전달했고 영미는 나한테만 전달했으니까 내가 캐시백을 더 받는 거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일단 뭐 그거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이거를 그냥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수과 영희는 계속 생필품이니까 계속 소비를 하게 될 거고 이 물건이 좋고 알아보다 보면 더 좋은 걸 더 발견하게 돼서 물건이 계속 사용도 하지만 확장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숙이 언니도 일식이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영희도 이현이 이명희한테 알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영숙영이한테 알렸지만 내일은 그 옆에 있는 영자한테 가도 알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제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상이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확장될 수는 있겠다. 소비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서 확장될 수는 있겠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회원을 전부 다 영남 것으로, 내 것으로 인정을 한다고? 처음에 안 믿겠어요. 이게, 아니, 이렇게 되면 막 무한 확장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무한 확장 막 돼가는 거를 다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 그랬더니, 다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그때 되게 놀랐어요. 그렇다고? 이게 말이 되나? 그랬는데, 이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이면 1959년부터 있었던 마케팅 플랜인데 이게 어떻게 전 세계에서 한 곳도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 또 그럴 듯 하더라고요. 그렇겠다. 이게 59년이면 그러겠네. 저게 만약에 중간에 약속을 어기거나 자기 네트워크를 인정을 안 하면 벌써 깨져도 깨졌겠구나. 사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1000만 PB를 넘으면 SP라고 하고 그걸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 1년 내내 하면 파운더스 PT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대충 그런 감은 왔어요. 이게 이제 파운더스 PT라는 거는 1년 내내 이게 이 매출이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엄청난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영숙과 영희나 영자도 뭐 그런 걸 하고 싶겠죠. 그래서 영숙, 영희, 영자가 PT를 하면 영란이 에머랄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를 했던 거는 떨어지면 또 사야 하는 소비재 생필품이고 그리고 이게 물건을 이 초이스를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고정 매출이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자산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제가 얻은 거는 회원 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그 회원 자산을 만들 수 있겠다는 걸 알겠는데 여전히 이제 뒤통수가 좀 당기는 게 있죠. 뭔가 이렇게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단어에 이렇게 더 씌워진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더 중요했어요. 도덕성. 이게 이제 과연 쿨하게 도덕적이냐. 이게 저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가장 먼저 핀과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처음에 수익 구조에서 영리보다 영란이 더 받는 거를 보면서 확인을 했죠. 수익 구조는 일단 공정하다고 보였어요. 저는 그거는 그런 머리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값은 부족한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럼 수익 구조는 그래 공정하다. 그리고 59년도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뭐 사기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럼 수익 구조는 알겠는데 59년도부터라고 했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선례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접했던 거는 누구나 아시듯이 이거예요. 최초의 친환경 세제래요. 뭐 리퀴드 오거나이즈드래요. 오거나이즈드. 1959년에 만든 세제가 리퀴드 오거나이즈드. 그래서 최초의 1959년에 유기라는 말, 유기농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게 조금 좀 놀랐어요. 근데 그 정도였어? 굉장히 뱅거드하다고 하나? 이렇게 앞서간 거잖아요. 인간과 환경에 해가 되는 것을 만들거나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한다. 제가 그때 이제 되게 웃기는 에피소드가 제가 처음에 이제 왜 와인 같은 건 여기 없어? 초이스를 보면서 와인 같은 건 여기 없어? 그랬더니 저 말을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75년도에 미국에서 소동이 있었던 사실을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응 결과에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는 판매 방식이고 엄청나게 이게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미 정부로부터 부당이득을 위해서가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소송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아메리카가 모든 회계 내용을 다 깝니다. 아예 다 공개하고 그리고 승소하게 돼요. 네, 승소하게 돼서 합법적인 이제 비즈니스가 미국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에피소드로 접했던 게 일본 아메이 선례였는데 96년도에 일본 아메이에서 사실은 이제 중국 시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어떤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메이 본사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주식 전량을 그냥 매수해버리면서 상장을 철회시켜버립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본사가 발표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정책 결정에서 혼선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빠지면 장기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주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애초에 ABO 중심의 지금의 사업 방식을 유지하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애둘러 변명한 거라고 봐야죠. 언론에다가는. 주주들이 ABO들한테 지급 비율 줄여라 그러면 줄여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공예 제품이지만 이거 잘 팔리니까 유통시켜라 하면 유통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장된 주식회사의 생리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전 원포원 정신, 그 다음에 제품에 조금 또 한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처음에 원포원 보고 깜짝 놀란 거는 참 사소한 거였는데 참치캔 통조림이었어요. 이게 사조라고 찍혀 있는데 사조가 슈퍼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유통이 되는 건데 슈퍼에서 보지 못한 캔이에요. 사조라고는 써 있는데 아메이 출시되는 거는 뭐 재료도 다른데다가 뚜껑도 종이라서 안전하고 개봉 이후에도 산화가 안 되도록 코팅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늘 그전엔 통조림 까면 산화된다고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꼭 어디다 이렇게 바로 덜어놓으라고 하고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로는 절대 보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뚜껑도 그럴 뿐더러 내벽도 이 산화로부터 안전하도록 코팅이 돼 있다는 걸 접하고 좀 놀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가격 차이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근데
똑같은 회사에서 아메이에다가 이렇게 납품하고 왜 슈퍼에다가 납품하는 건 후지기에서 막 납품하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 소비자가 악착같이 이런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해야, 그래야 기업들이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아무튼, 도덕적인 어떤 역사성을 검증하고 나서 제가 이제 본 것은,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지속 가능성. 굉장히 그 시대적인 화두잖아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저성장 사회가 지속되면서,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는 게 가장 시대적인 화두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어쨌건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들었던 대로, 그래, 소비자 네트워크를 짜서 회원 자산을 구축할 수는 있겠다. 그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꾸준한 매출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꾸준한 매출이 보장되고, 그러고 나서 또 게다가 그게 확장돼서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가 경험한 건, 사회생활 하면서 경험한 건 그거예요. 모든 비즈니스는 사실은 성장하지 않으면 쇠락합니다. 이게 생명체 같아요. 그래서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커가야 하듯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쇠락하고 쓰러져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비즈니스의 불문율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성장해 가느냐 하는 질문을 또 하고 스스로 이제 검증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도 그 검증을 하려고 하면 역사가 먼저 다 걸려요. 근데 여기서 역시 처음에 접한 게 뉴트리라이트의 역사성입니다. 1934년도래요. 첫 더블X 시제품이 첫 나왔던 게, 농장은 20년대 후반부터였고. 근데 이제 야메이 설립보다 15년 먼저 앞섰어요. 그게 계속 세계 판매 1위랍니다. 거기다가 그 세월 동안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농장까지, 품종부터, 그 유기농장을 관리하고 지속하고 오히려 전 세계에 더 확장돼 간다는 거. 자, 이거는 다국적 그 농약회사, 그 몬산토 같은 회사가 씨앗까지 그 GMO로 이렇게 전부 다 개발해서 유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야, 대단하다, 이건. 이거는 없어지지 않겠구나. 여기서 이제 이 농장은 절대 없어지지 않겠다. 이 영양제도 없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비전을 봐요. 이 제품의 매니아가 생겼을 때 없어지지 않겠구나. 이 제품은 계속 생산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 게 제품력이죠. 이거에 제가 좀 정말 공부하면서 이거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 전에 정수기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스프링이 이 기술력이 놀란 게 이겁니다. 이 카본 필터가 84년도에 특허가 나오고요. 그 UV 자외선 살균 램프가 92년도에 완성이 돼요. 특허가 출원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 무선 충전 기술이 2000년에 특허가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기가 그 위에 IC 칩까지 장착이 돼서 사실 2002년도에 지금의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NSF라고 하는 미 국립위생국에서 진행하는 우리 식음수죠, 식음수. 식용수에 대한 모든 테스트를 그 이후에 어떤 테스트를 다 완벽하게 통과해요. 저 보시는 저기 ANSI 401이 왜 2014년에 실험한 건데 15가지 신규 오염물질이죠. 제초제, 항생제, 항우울제 이런 것들 강우를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통해서 다시 물로 흡수된 것들, 토양오염으로. 그 다음에 저 P477 2016년에 저것은 이제 우리 4대강 때문에 우리 한국 소비자들은 많이 알게 된 거죠. 저기 남주류에서 생성되는 독소죠,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또 완전하게 거르는 것으로 이렇게 확 입증이 됐고요. 2018년에 다크워터스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유명해진 프라이팬 코팅제나 식품 포장재에 있는 과부라화 합물, PFOA나 PFOS 같은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걸러내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이제 이런 제품이, 그러니까 제품의 완성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때그때 이슈에 맞게 어떤 물질이 이슈가 되면 그걸 걸러내는 기능을 장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만들어 놓은 제품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으면 세월이 지나고 신규 오염물질을 계속 갖다 대입해 놔도 이걸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다는 완성도.
이 품질 경쟁력,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품의 품질 경쟁력은 사실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을 이 아이템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프링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우리 팀에서는 제가 이스프링이나 공기청정기 강의를 뭐 자주 하는 편인데요. 이제 공기청정기 인덕션,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군에서 이게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스테이너블을 이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60년이 지났으니까 59년부터 해서 글로벌 아메이가 전 세계 60년 이상을 지났으니 각 지역에 어떤 파트너십을 유지하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회원 자산을 확보해 놨는데 사실 모기업이 지역에서 한국이라는 곳에 있다가 철수를 해버리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주식을 갖고 있다가 회사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냥 주식이 휴지조각 되는 것 같은 건데, 근데 사실 주식보다 더 심각하죠, 이거는. 왜냐면 시간과 노력을, 인간관계를 닦아서 만들어 놓은 이런 무형의 자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충격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그러니까 2012년, 13년 그 겨울일 겁니다. 이게 이제 A본이 한국에서 철수를 하죠. A본이 사실은 그 세계 거의 1위 화장품 직판 업체였어요. 근데 화장품 분야에서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몇 년 만에 사업이 잘 안 돼 이렇게 철수를 해요. 지금 여기 이 사업자들이 가서 막 농성을 하고 울고불고 보이시죠? 2012년 12월에 A본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3월에 완전히 철수를 합니다. 딱 3개월 걸려요. 근데 이제 작년 8월이죠. 메리케이가 철수했습니다. 메리케이도 아시죠? 화장품 회사인데. 메리케이는 유예기간을 얼마나 주고 철수했는지 아십니까? 네, 메리케이는 딱 하루도 안 줬습니다. 8월 1일 날 당일에 발표하면서 8월 1일부로 한국 메리케이는 철수한다고 딱 그냥 도장을 그러니까 발표를 해버려요. 선언을 해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사업자들은 회사를 믿고 소비자 네트워크를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일본의 선례를 말씀드렸는데 저 회사들이 주식회사라서 저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더라고요. 중앙의 주주들이 여기 법인 소득이 안 나오니까 철수해라 그럼 철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표 CEO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메이 본사는 이거를 예상하고 있다는 생각을 사실 제가 96년도 일본의 선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선례를 비교해 보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렇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예가 아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죠. 76년부터 19년 동안 연속 적자입니다. 말레이시아 법인이 들어가자마자부터 19년 내리. 근데 이제 본사에서 이런 레퍼런스를 선언하잖아요. 아메이를 통한 성공을 꿈꾸는 ABO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절대 철수하지 않겠다. 정말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감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저한테. 그 다음에 이제 82년도, 이거는 82년도 이 캐나다 국세청 고발, 이거는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캐나다 국세청에서 이제 영업정지를 시키죠. 너희들 뭐라고 하나, 이 캐시백, 그거를 ABO들한테 지급한 캐시백을 거기에다가 부가세를 다 부여를 해서 탈세를 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이때 이제 ABO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항소를 포기하죠. 포기하고 그냥 과징금을 납부해버립니다. 네, 납부해버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그걸 납부하고 나서 현업으로 있는 10만 ABO들이 사실은 영업정지 기간에 보너스 지급이 끊겼을 거 아니에요. 미지급 보너스까지 배상을 해줍니다. 참
95년도에 일본에 고베에서 지진이 나서 모든 물류가 마비가 됐던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ABO들한테 보너스를 선지급해버려요. 100%. 네, 먼저 쓰라는 거죠, 먼저. 살아야 되니까. 이런, 사실은 93년도 피라미드 파동 때도 그랬고요. 97년 세계전쟁 때도 그랬고요. 뭐, 올해 코로나19에서 다들 느끼셨죠? 마스크 배송되는 거 보고 느낀 SP 이상 리더님들은 경험하셨을 거고, 끊임없이 나오는 그 프로모션들. 제가 오늘 혹시 그 메시지, 본사에서 메시지 받으신 리더님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익성 지수 조정? 오늘 또 이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아까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또, 야,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수익성 지수를 조정해 준대요. 내년 3월부터인가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도 힘들고 뭐 사업하기 어렵다고 캐시백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수익성 지수라고 했으니까 아마 정확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안 써 있었는데, 뭐, 보너스, 그 비즈니스 볼륨이나 포인트 밸류를, 그 퍼센트를 뭐 업차지를 해주든지 뭐 아니면 지수를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3% 내외에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아무튼, 회사도 매출이 줄었고 어려울 텐데, 오히려 ABO들의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거기 이렇게 언급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제가 이제 여기서 확인은 정리를 합니다. 파트너십, 오케이. 파트너십으로서 이 정도 회사라면, 오케이. 믿을 수 있겠다.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믿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확인했던 거는 소비 트렌드를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제 이게 소비도 경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과 물류가 발달하면서 이 생산과 소비 사이에 이제 직접 판매가 계속 증가하죠. 증가하고, 그리고 이 제품의 분도 확대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식품까지, 마켓컬리를 보면 아시죠? 식품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점점 이 중간 유통의 역할이 없어지고 있죠.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역할이 겹치는 프로슈머 역할이 계속 대세가 돼가고 있는 현상이 계속 또 확대되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특히 올해 이 코로나19와 함께 이게 더 크게 급부상한 것 같아요. 그 친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기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 특히 올해 들어서 커지긴 했는데 이런 소비 트렌드의 경향이 사실은 어떤 앞서가는 이들의 주도하는 무브먼트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보편적인 소비 경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의 네 가지를 확인하면서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하겠다까지 확인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위험 부담이 없겠느냐, 과연. 리스키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어떤 위험 부담이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가. 그 비즈니스로서의 안전함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가족과 내가 전하는 이들한테 우리 가족한테도 안전해야 되겠고요. 내가 전하는 이들도 안전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확인한 이 네 가지가 바로 이거죠. 던앤브래드 스트리트에서 21년 연속 5A1이라는 기업 최고 등급을 맞았다는 것. 자, 이거는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죠. 기업 신인도에서 사실은 전쟁이라도 망하지 않을 기업, 앞으로 200년간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는 기업 신인도가 안전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방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뉴트리라이트 미 FDA GMP 인증. 이건 제가 여러 곳에서 많이 말하고 다니는 건데요. Good Manufactured Practice라고 하는 GMP는 의약품에 준하는 생산 안전성이나 안정성, 그 다음에 제품 효능의 안전성까지 이렇게 보장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누구한테나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그런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가 되는 인증이죠. 그 다음으로는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입니다. 이거를 일반 업체들이 품질 보증제나 최저 가격 보장제 이런 거, 반품 보장제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보장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면 헐어서 쓰던 거, 헐어서 먹던 제품까지 원래 가격으로 환불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이거 사업 초기에 누구나 한번 실험해보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당연히 이제 해봤습니다. 어느 소비자가 영양제를 샀는데 갑자기 뭐 변심을 해서 그게 뭐였는지 이렇게 병에들이 뭐였어요. 그 비전 아이디어는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같은 그 병에 드는 영양제를 안 먹겠다고 다른 걸로 먹겠다고 반품을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센터에서 받는 직원이 아니 리더님 이거 헐지도 않은 거네요. 그래서 아니 안 얼었으니까 반품하러 왔죠. 그랬더니 아까워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게 뚜껑을 따지 않았는데도 매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깥 나갔던 거는 이미 한 번 나간 거는 나간 거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서 매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르게 이렇게 전량이 폐기 처분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생산 이력이 철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통되고 생산되고 누구한테 가는지까지 전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 회사한테 이렇게 신뢰가 더 가는 계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얘기 듣고 이 회사 이거 100% 소비자 만족도인 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기업이 사실은 이런 기준을 뭐 자신 있게 이렇게 내걸고 하면 소비자들도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공정위 자료 보니까 의외로 반품 건수를 100%다 처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의 퍼센트로 비교하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저는 이게 아주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무자본, 무점포, 무고용. 이건 정말 엄청납니다. 무자본, 무점포, 이거는 자영업을 해본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파격적이었던 거는 이게 세제상에서도 다른 어떤 자영사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영사업 중에서, 자영업들 중에서 모든 자영업과 비교해서 세제상에서 가장 유리한 자영사업은 아메이 비즈니스예요. 이게 3.3%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소득이 더 구간이 커지면 또 이제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거기다가 에이비오텍스라고 하는 관계사 포탈까지 있어서 협력업체가 세제 관련 업무까지 처리를 해줘요. 정말 이렇게 완벽한 파트너사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죠. 모든 가능성과 비전을 알았는데 이게 가장 문제죠.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죠. 뭐 비전을 보고도 사실 이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 사업이 지구상에서 60년 이상 진행되어 온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 그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곳도 철수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속해 왔다면 그 세월 동안 쌓인 노하우가 있겠죠. 네. 그 노하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접하는 분들이 안내한 분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우선 알아보라고 하죠. 알아보라고. 네. 이 사업은 학습이 우선입니다. 학습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마케팅 플랜도 기존 관념으로는 생소할 수 있고요. 제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만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들한테 그 안전함의 기회를 전달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이 생산자 것을 그대로 쓰는 팔로워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실 기업을 이끌 수 있는 기업의 그 제품의 방향성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는 일이라는 생각. 정말 그 리더라는 말이 여기저기 많이 참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어쨌건 3년 남짓한 제가 경험한 거는 이 사업은 학습이 시작이고 끝이다. 네,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가장 저의 큰 강력한 인상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제와 축적.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영란 리더가 저한테 캐시백 구조를 설명했을 때, 수익 구조를 설명했을 때 제가 1000만 PB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고 이제 제가 반문을 했었잖아요. 의심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뉴트리라이트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어쨌건 늘어납니다. 내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고요. 샴푸치약은 어쨌건 샴푸치약은 다른 거 못 쓰는 사람들, 아메리카 외에는 다른 거 못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쌓여가고요. 생리대하고 화장지는 꼭 여기 거 써야 되는 사람들이 더딘 듯한데 하여튼 그 네트워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쌓여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반드시 그들 중에서 사업을 이 사업을 기회로 보는 사람들, 그렇게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반드시 그 중에서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SP를 거쳐서 파운더스 PT를 향해서 저처럼 이렇게 또 달리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년, 불과 3년입니다. 3년간 사업하면서 달라진 것, 뭐가 달라졌을까? 제가 이제 사실은 강의 준비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사실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은 특히나 이제 들으시면 파운더스 PT 정도면 연소득이만 4천에서 6천 사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올해는 이제 이 브론즈 빌더 핀이 풀려서 7천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근데 사실 한 4천에서 6천 사이가 엄청나게 윤택해진다 생활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여행은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서 3년간 달라진 거는 그 소득 때문에 엄청나게 생활이 윤택해졌다는 것보다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가족들이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뉴트리라이트 덕분에 가족들이 이걸 아주 전폭적으로 뉴트리라이트를 이렇게 신뢰하면서부터 가족들이 이걸 챙겨 먹고 뉴트리라이트 전 제품들을 애용하면서부터는 정말 건강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그 건강함은 전혀 다른 수준의 활력으로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과 후년,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다? 10년 후 어떻게 되겠다? 이게 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지낸 시간과 비교해 보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내년에 어떻게 될까? 후년에 어떻게 될까?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얼마큼 성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일은 또 얼마나 될까요? 자,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보상여행을 누리고 수입이 정비례해서 늘어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일 말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이제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부속품이고, 그 환경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태도로 이렇게 살아왔다면, 지난 3년을 겪으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나를 둘러싼 세상을 내가 바꿔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그 자산소득이 없는, 저 같은 서민들이 사실 생필품으로 바꾸고 전환하는 노력만 가지고 자산소득자가 된다는 것, 그럴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고요. 그런 정말 신기하고 안전한 도구를 발견했다는 감사함이 정말 큽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시간이 거의 됐죠. 네,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꿈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 아무리 해도 꿈이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꿈도 훈련이다 이런 말을 옛날에 우리 남청 리더님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꿈 발표 같은 걸 다른 리더님들 하는 걸 듣다 보면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좋은 차를 갖고 싶다, 어떤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 뭘 갖고 싶다는 분들 발표를 들으면 나도 저거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나한테 저게 얼만큼 절실한가 하고 되물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어야지 이게 꿈이잖아요. 근데 그래야 성취 동기도 강력할 거고.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꿈이란 게 인간이 생존과 생활을 위한 기본 욕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보장, 이런 게 마련되어야지 비로소 구체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정리가 이제 되고 나서 정리한 과정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저는 자유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 제 꿈이 자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유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 이러면 그 자유가 시작점이 있는 벡터량이죠. 주거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는 이런 이제 개념이죠. 그런데 뭐 그런 어떤 무엇으로부터 자유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지극히 제한적이고 사실은 영어로 말하자면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거든요. 제가 아직 그 리버티의 수준에서 못 벗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견한 궁극적인 꿈이 리버티를 넘어선 프리덤이 되는 게 제 꿈으로 정리가 최근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 한계로부터束縛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발견한 가장 큰 가치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제 저는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뭔가 좀 어려서부터 뭐 물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좀 있었어요. 젊을 때 아까 그 결혼식 사진 보셨지만 뭐 부모님이 전셋집 마련해주고 결혼하는 친구를 보면 막 부럽고 할머니 손에 크는 아이들 보면 이렇게 뭐 서글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전셋집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요. 뭐 큰 자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요. 뭐 아이돌 봄 조부모 서비스 찬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부자가 되는 지혜, 부자의 태도를 제가 물려받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못했던 거는 어떤 뭐 전세집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부자의 태도를 물려받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이 사업의 비전 중에서 상속이라는 거에 꽂혀서 사업을 한다는 분도 자주 만나는데 제가 발견한 비전은 이렇습니다. 네트워크를 물려주는 게, 네트워크 자산을 물려주는 게 비전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품성,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자식들에게 부자가 되는 지혜, 뭐 착한 부자로 사는 태도, 좀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더 분명해집니다.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불과 3년이지만 그런 이제 부자의 태도와 마인드를 갖기 위한 그런 시간을 좀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나이 50인데 50 넘어서 늦었다 그러는데 저는 50에 발견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요. 그 친구한테 다시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 하면 된다고. 하여튼 뭐 이상으로 마쳐야 될 시간인데 남은 12월도 모두 건강하고 보람되게 지내시고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자유로운 부자가 되셔서 여행지에서 자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리더님들로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